저도 모르고 그냥 뭐 준비되지 않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호칭이 목사로 되어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번 저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글쎄요, 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인생 여정에서 그 세상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었기에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나 아니면 제가 있었던 그러한 그 기간을 선전하는 것보다는 훈련이 반복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반복하며 준비해서 정말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또 저의 생애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누면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미군에. 그 당시가 1974년이었는데 월남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 군대 모집하는 그 과정이 징병제도에서 지원제도로 자원제도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좋지 않은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서 자원제로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군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만으로 17살이었지만 부모의 허락하는 그 사인을 받고 뭐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군대를 제가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도 없었고 그저 그냥 어린 나이에 한국에 있던 지금은 저희 아내가 되었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던 이제 아내 그 당시에 이제 뭐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마음 놓고 이렇게 뭐 학창 시절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렇게 가서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데 마침 군에 모집하는데 한국에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자원을 해보고 군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처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뭐 전혀
말을 못 알아듣고 뭐 들어갔더니 뭐라고 고함을 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도 그냥 따라하는 대로 그냥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군대 용어라는 게 훈련소의 용어라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한 용어가 아니니까 시작을 처음에는 들을 적에 뭐 차렷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열중샷도 모르고 그랬는데 뭐 매일 듣는 소리니까요. 차렷하게 되면 이제 attention, 뭐 열중샷 하면 parade res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로구나. 그게 교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나란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항상 그 군대식의 그 교육이 많이 삽입되어 있던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또 교련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익숙해지면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잘 하게 되니까 훈련 교관이 저를 갖다가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하면서 훈련 과정을 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때에 군대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또 그 같은 동료들의 동료의식이라거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할 때에 또 그 느끼는 보람과 또 그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또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한 9년째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육군성에서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훈련소에 가서 훈련 교관을 하라고. 한국군에서는 그 훈련소에 제가 한국 군대를 다니질 않아서 그냥 뭐 어르신들 아는 분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보면 훈련소 조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그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는 또 훈련 교관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둥그런 모자 쓰고 아주 그냥 군기 막 잡는 그런 거 뭐 영화들도 나오고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뭐 미국 생활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언어나 이런 면에서 제 기억에는 그 훈련소에서 그 훈련 교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하는지 저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관에게 나 이거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대대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대대장이었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 원하지 않으면 내가 육군성에 연락해서 가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충분히 이것을 담당할 수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육군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훨씬 너에게 좋은 그런 기회니까 내 생각에는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명령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그 교관 학교가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뉴저지의 포트 딕스라고 하는 딕스 그 기지에 훈련소에서 그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착해서 저 택시를 타고 이제 뉴저지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딱 도착해서 저의 그 배낭을 짊어지고 그 건물로다가 가는데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 학교 근처에 큰 넓은 그 잔디밭이 있고 둘레로 돌아가면서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데 웬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무 앞에서 쭉 서가지고 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거 뭐 정신병자들 있는 곳인가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한 2주 뒤에는 제가 그곳에 가서 나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 그 교관 학교에서 이 교재를 주고 그 자세를 모든 동작에 대한 이 쓰여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우리가 차렷 자세를 하게 되면 적당히 이렇게 와서 똑바로 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부터 발뒤꿈치부터 몸의 자세, 정갱이, 무릎, 허리, 등, 머리, 눈, 팔, 손가락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를 쫙 하나도 빼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관으로 이제 학교로 명령받은 저희들이 와가지고 모두 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그 나무 둥치 하나 앞에 서가지고 서로 나무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이 훈련병이다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렷 자세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받을 적에 교관 학교에 또 저희들을 교육시키는 또 교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관 생활을 뭐 1년씩 하고 난 다음에 차출돼 가지고 교관 학교에서 훌륭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교관 학교로다가 와가지고 교관들을 양성해내는 사람들인데 한자 한자를 똑바로 딱 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 해 나갈 적에 한자 한자 체크를 해가지고 한자라도 중요한 글자 한자라도 틀리게 되면 탈락을 해버려요. 정확하게 한자 한자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열중셔, 경례, 우양우, 좌양자 하나하나 그것을 다 해 나가야 되는데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 읽어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에는 직접 사람이 앞에서 우리 교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훈련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훈련병이 동작을 내가 말한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훈련병은 잘못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틀린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서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탈락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원대로 돌아가도 창피한 일이고 열심히 이제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3개월의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소에 군인들로서 해야 되는 모든 기본적인 동작과 행동과 이제 사격까지 하는 것까지 하게 되니까 슈리탄을 던지고 클레이모어라고 그래가지고선 또 폭발물 하는 것도 하고 대탱크 전차 포도 또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그것을 훈련병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과정이 한두 번 보고 읽고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돼서 훈련소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생활화되어 있어서 나의 행동 자체가 그것을 따르게 되고 내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미군에서는 훈련소에서 훈련 교관의 과정을 밟고
2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2년 근무라는 것이 왜 2년으로 이렇게 하게 되냐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차렷할 줄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뭐 다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뭐 젊은들 다 차렷 열중시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미군들은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냥 뭐 전혀 무질서하게 살던 친구들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뭐 쓸거나 뭐 걸레질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 친구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훈련 교관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빗자루를 들어본 적이 없고 걸레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으로 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훈련병들이 오게 되면 그 막사를 정리할 적에 저희들이 빗자루를 들고 시범을 보입니다. 어떻게 시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 걸레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훈련병들에게 저희들이 꾸중을 하거나 벌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병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실습을 하게 하고 그 후부터는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제가 거치고 나오면서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왜냐하면 잘못을 늘 많이 하니까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막 열을 바치게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마치고 훈련소에 배치돼서 2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게 되면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84년도에 제가 훈련 교관 학교를 다녔는데 거의 40년 되죠. 근데 제가 매년 여름이 되게 되면 미국 그 청소년들 캠프장에 가가지고 그거 가르치는 걸 합니다. 그 캠프에 그 기율을 잘 잡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훈련소에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칠 적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청년들 앞에 서게 되면 말이 줄줄 나와요. 물론 뭐 잊어버린 것도 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청년들 앞에서 그냥 뭐 차렷 자세는 그러면서 쫙 나가면은 그냥 나와버려요.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2년 동안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던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고 삶에 박혀 있어서 그런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인 반복의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조식 공부하는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고 또 다른 분이 하고 듣고 또 돌아서 내가 또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익숙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는 뭐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만났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때라서 그런지 기억된 게 오래 남는데 요즘은 뭐 어저께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러한 너무나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쁘게 하고 혼동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잘 기억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나도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군에 있으면서 훈련 교관학교에서 그러한 거를 배우고 또 일을 하였지만 그 후에는 또 제가
특별한 또 특수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또 자원에서 들어가서 이제 낙하산으로 이제 점프하는 거. 한국에서는 이제 저는 어렸을 적에 듣기로 낙하산 그러니까 낙하한다 그랬는데 한국군들하고 함께 합동작전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군에서는 용어를 강화한다고 쓰더라고요. 강화. 그래서 이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강화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강화 조장이 있습니다. 강화 조장의 임무는 그 강화 조장 학교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낙하산과 그 군인이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설교를 제가 교회에 들어올 적에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을 그 위조 지폐를 찾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 지폐를 계속해서 보다가 나중에 위조 지폐를 보게 되면 탁 눈에 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강화조장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완전한 그 낙하산 그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강화조장이 되기 위해서 3명의 그 낙하산을 짊어진 그 군인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군복에다가 헬멧 메고 낙하산만 이제 짊어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낙하산에다가 총을 옆에다가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배낭을 또 이제 이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을 검열하는 과정이 2분 30초예요. 150초 만에 세 사람을 완전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점검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 강화조장 학교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명.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의 안전과 어떻게 비행에서 뛰는 거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만 낙하산이 완벽화되는 거, 장비가 완벽화되는 거 그것을 하게 되면 머리부터 손을 딱 대고 헬멧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헬멧을 쫙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낙하산 줄이 헬멧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게 되면 낙하산이 펴지면서 헬멧에 닿는 순간에 그 떨어지는 충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낙하산 줄이 헬멧의 날카로운 부분에서 잘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 앞에 이제 그 낙하산을 묶어주는 치고 그냥 그 낙하산을 돌아가면서 또 돌려서 이제 뒤에 낙하산 줄 그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쫙 보는데 2분 30초 만에 3명을 총에다가 배낭에다가 다 검사를 해요.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 거기서는 뭐 잡을 수도 없고 생명이 완전히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을 완벽한 낙하산, 완벽한 총을 옆으로다가 묶어놓은 거, 완벽하게 배낭까지 묶어놓은 거, 완벽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거를 보고 테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강화조장 교육관들이 이 조그맣게 잘못된 거를 만들어 놔요. 시험을 볼 적에는.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 딱 조그맣게 잘못하게 해놓은 것이 얼마나 크게 눈에 띄는지는 몰라요. 항상 그냥 확실한 것만 계속 일주일을 내내 보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딱 보게 되면 눈에 그냥 팍팍 들어와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거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되면 탈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훈련의 중요성, 반복되는 그 훈련의 중요성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준비를 할 때에 내 영혼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군에 있을 당시는 소련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갈라졌는데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당시에 소련군과 미군, 그 미군 연합군 나토군하고의 그 특별히 미군들과의 틀린 점이 무엇인가? 네, 미군들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되면 작전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작전 명령 하게 되면 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제가 기갑부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기갑부대에 있었는데 탱크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수특전단까지 갔는데 탱크 부대에서 탱크 조장, 탱크 이제 대장, 한 탱크에 이제 제일 윗사람 모여서 이제 그 탱크 조장 또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탱크에 있는 4명의 다른 그 운전병, 포병, 사수 또 장진병들에게 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 지도를 놓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 장점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 미군들은 중대장이 갑자기 작전 중에 중대장이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해서 작전이 와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소대장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작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련군들은 윗사람들에게만 알려줍니다. 밑에 사람들은 명령만 듣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니네들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그 교육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2, 3년 왔다가 끝나버리고 가는 사람으로. 근데 미군들은 그 체제 자체가 신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상사까지 올라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리더로서의 자격을 그것을 키워줍니다. 뭐 2,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이 군이 재미있고 또 거기에서 또 보람을 얻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훈련을 할 적에 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전쟁이 만약에 소련군하고 붙게 돼가지고 기갑전으로다가 가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타겟으로 보는 것이 소련군의 탱크에 안테나가 달려있는 탱크. 그거를 먼저 때리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안테나는 지휘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미군들은 그 소련군은 그 당시에 얘기 듣기로 일반 그러한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 위에서 명령만 하면 듣고 그 행동만 하는. 그래서 지휘관을 쳐버리게 되면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일반 그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작전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안테나가 달려있는 그 탱크를 먼저 격침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들은 오합지졸이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하고 배워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키워줄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분들도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 것이 되어서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